본 영상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교육자료로 제작하였으며 제시되는 상황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도 학교 가기 좋은 날. 오늘은 요즘 심각한 학교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요? 그게 뭔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공무방해, 업무방해, 성적 언동,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촬영물, 합성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동현아, 일어나야지. 에이,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깐네. 동현아,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니? 바른 말을 써야지. 뭐라는 거야?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심한데요. 이한구는 어떻게 보았나요? 제가 보기에도 수업 시간에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선생님께 저렇게 욕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동현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였는데요. 이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중 모욕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중 손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현이는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업 시간이네요. 자, 이제 각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 맞나요? 어디 보자. 오, 저건 몰카 아닌가요? 오, 완전 잘 나왔어. 선생님, 태성이가요. 선생님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사례 잘 살펴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렇게 몰래 신체 부위 사진을 찍는 건 성범죄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태성이의 이런 행동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중대한 경우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수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 다들 출석 체크했으니 교과서 35쪽을 펴보자. 쌤 얼굴 진짜 웃겨. 캡처해야지. 완전 치와와잖아. 안 되겠다. 애들한테도 보여줘야지. 얘들아, 이거 봤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박쌤 완전 치와와 같지 않아? 인정. 이거 언제 찍은 거? 완전 웃긴다. 네,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선생님의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하는 게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성은이의 이런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도 모욕 및 교원의 화장 등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교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며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단톡방, SNS에 올려 희화화하는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욕설을 하거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얼굴을 몰래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교육활동 침해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들은 교원지휘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봉사에서부터 전학, 고등학생의 경우는 퇴학까지 처분의 수준이 다양한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이 결정되나요?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반성하는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에 따라서 처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학생들이 화가 나거나 선생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할 말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여 선생님께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 가기 좋은 날. 이번 시간에는 박호인 변호사님과 김희한 군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